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추진리그 2회 우승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배트맨 2부 주식콜콜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학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네. 오늘 새 마음 새 뜻으로 좀 출발을 하고 싶은데 네. 자꾸 2차 전지 관련 종목만 오르거든요. 네. 후회받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네. 이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극명하게 수익률이 나눠지는 이러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속 시원한 고민 해결 우리 오늘 1시간 더 꽉 채워 있죠. 네. 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문자나 유튜브 댓글창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셔도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정말로 자세하게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가 오늘 같고요. 네, 오늘이 내일이 안 되기를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또는 또 그 특정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난이도 극하가 되겠죠, 그죠? 중간이 없어지는 장세, 끝과 끝만 있는 장세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주식은 언제나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주식은 실적과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반반이라고 그랬죠. 펀더멘탈과 센티멘탈, 감성과 이성. 그죠? 이게 주가와 그러면 실적이 같이 갈까요? 절대 같이 가지 않아. 이 둘은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주가가, 어떨 때는 실적 이렇게 계속 펀더멘탈과 센티멘털이 감성과 이성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나 반드시 간격이 벌어지면 축소가 되고요. 축소가 되면 또 벌어지고요. 무한
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끝날 때까지 아마 이 과정은 반복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의 이 작금의 이 사태, 뭐 글쎄요, 사태라는 표현은 뭐 주가가 막 밑으로 하락할 때나 아니면 뭐 폭락할 때 무슨 사태, 뭐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뭐 이전에는 뭐 금융위기 사태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을 때 사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어떤 단어를 좋을까요? 저는 일종의 좀 해프닝,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양극재 종목들의 2차 전지들의 또 해프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블은 맛있어요. 거품은 언제나 달콤합니다만 그 끝은 반대로 항상 좀 참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드리지만 우리가 어게인 2021년 불과 시간을 한 2년 전만으로 돌려보자고요. 작년에는 뭘 해도 안 됐고요. 그죠? 작년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전 증시가 다 뭉개졌었고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코로나 관련한 백신 종목, 코로나 관련한 키트 종목, 코로나 관련한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뭐 SK 바이오센스 뭐 이런 종목들, 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가고 주가가 뭐 6배, 7배 올라가고 신풍제약의 주가가 20배 올라가고 뭐 CJ니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불과 2년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시국이 끝났고요. 랜데믹이 됐고 2차 전지는 그렇게 디데이를 정해놓고 뭐 질병처럼 잡아들어가는 언젠가 그 끝이 보이는 섹터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장성은 인정합니다만 너무 멀리 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시총 합치면 GM, 제너럴 모터스 시가총액을 넘어가 있어요. 에코프로 혼자만도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만. 자,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쫓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키고 서야 될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물론 내일 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은 모든 수익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닌 거를 안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년 전 바이오, 코로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실수 또는 그 버블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번 종목들, 이번 급등하는 종목들 조심스럽게 다루고요. 우리 고점에 물리는 일 없게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이번 주 FOMC와 같이 좀 지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시장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석들 나는 장중에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이 방송 시간 1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상담 신청 남길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접수를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 동의 없이 별도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주셨습니다. 뒷번호 2926번님이 주셨는데 종목명이 칩슨 미디어이고요. 매수가가 44,050원, 비중이 10%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칩슨 미디어가 오늘 종가가 49,900원 이렇게 4만 원대를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9,90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수가를 이탈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IT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뭐 HBM 관련주, 디젤5 이런 장비주들 이렇게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종목들이 패키징 종목들 아까 제가 기가비스 소개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강세를 보였다면 일단 칩스앤 미디어는 약간 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 IP를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모멘텀이 주가 상승에 좀 적당한 밸류.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보다는 확실히 소프트웨어가, 장비보다는 소재가 이런 식으로 좀 주가에 디스카운트? No. 네, 할증 요인이 훨씬 더 많이 붙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
성장주의 모멘텀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는 일단 가늠이 안 됩니다. 뭐예요? 뭐 PER, PDR, 뭐 EPS, 뭐 주당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지만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죠. 주가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PDR, Price, Dream, Ratio, 그죠? 꿈이 상당히 좀 현실적인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주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우리 앵커님? 네, 이 종목이 네. 44,05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요.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 네. 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참 고점에 잘 사세요, 그죠? 네. 아무튼 44,000원이시면 이 종목도 뭐 잘못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 11선 매매 기법을 봤다면 뭐 제가 강의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44,000원이시면 매수 타이밍은 괜찮았어요, 그죠? 11선 타고 전고점 돌파하는 순간에서 매수를 잘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왜 꺾였을까요, 갑자기? 10세 미디어 악재가 나와서 뭐 실적 어차피 실적으로 가는 종목 아니에요. 3Q 실적 안 나와도 얘는 실적 갔다가 꺾이지 않습니다.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닌데 무슨 실적으로 꺾여요, 그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정체 구간에 있고요, 그죠? 엔비디아 주가 좀 정체 구간에 있고 또 강력한 시장의 수급의 블랙홀,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시장 모든 수급을 뺏어가는 바람에 주가가 원래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버틸 수 있었는데 너무 이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심해서 종목이 결국은 21선까지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괜찮아요.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 주들로 순환매가 다시 돌아온다면 2차 전지의 수급에 이게 만약에 물이 넘친다. 만약에 넘친다는 표현보다는 2차 전지를 담고 있던 이 물이 통이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의 통은 반도체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서 칩셋 미디어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안 좋습니다. 좋아질 것도 없지만 PDR 굉장히 좀 좋다. 만약에 뭐 오늘이라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뭐 5% 뜬다, 같이 바로 떠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보유 잘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뭐 매수하실 때 고점 돌파 보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목표 주가도 직전 고점 47,000원 돌파하는 힘을 봐가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다 2차 전지에만 좀 관심이 몰려 있는데 이 관심이 분산이 된다면 IT 관련한 종목들이 좀 흥행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전 고점까지 일단은 목표를 해보고요. 상황 보면서 또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심택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8,9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는데 심택이 오늘 종가가 34,8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밑으로 좀 떨어진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한 섹터이죠. 이 종목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전문가님? 네, 일단은 PCB단, 인터플렉스,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업황의 최전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PCB 종목들이 실적이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막 실적이 좋아졌다가요. 그리고 조금만 꺾이면 수직으로 하강을 합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자, 코로나 때 반도체 쇼티지로 어때요? 주가가 실적이 2021년 1,700억 영업이익 단에서 3,500억. 그죠? 근데 올해 1분기 바로 300억 적자 전환. 어때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PCB단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2분기에도 막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PCB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가장 주가 상승을 먼저 대장주를 일으켜서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하이닉스였죠. 그죠? 엔비디아 빨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장성도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 3조. 4분기에 4조로 흑자 전환으로 이제 갈 거예요. 이제 분기 쪽팔렸죠. 1,000억대 영업이익 삼성전자가. 그죠? 근데 3분기 3조, 4분기 4조 흑자 전환으로 갈 건데 하이닉스는요, 3분기도 2조 적자. 컨센서스입니다. 4분기도 1조 적자. 하이닉스도 내년 돼서야 아마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신텍도 그러한 관점에서 흑자 전환을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마세요. 2분기 실적 안 좋네 하면서 던질 필요 없다. 하이닉스도 올해 흑자 전환은 어렵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이번 어닝 시즌 지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장주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PCB단에서 종목을 뭐 혹시나도 알고 PCB의 이런 실적 기복과 그리고 업황 내 위치 그리고 주도주의 여부 이런 것들을 봤으면 저는 오히려 좀 인터플렉스나 좀 코리아 서킷 같이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어차피 뭐 방향은 같겠지만 뭐 10% 올라갈 때 20% 올라가는 종목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수 주가가 아마 매수 주가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손실 보고 팔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죠? 매수가까지 기다려보되 일단 매수가를 준다면 좀 더 빨리 뛸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라. PCB단은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뭐 매수가까지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 매수가까지 도달하면은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 PM풍년이고 매수가가 5,900원, 비중이 10%라고 하는데 이 PM풍년이 오늘 종가가 5,750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점을 찍고 다음날 좀 반등을 주나 싶었는데 이게 갈 듯 말 듯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유행하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혹시 뭐 횡성 가면 한우 먹잖아요. 아, 그렇죠. 횡성 갖고 약간 뭐 햄버거집 가는 느낌? 네. 네, 약간 좀 시장에서 좀 멀어지는 네, 이거 밥솥 만드는 회사예요. 맞아요. 밥솥 ODM으로 그것도 만드는 뭐 쿠쿠 같은 브랜드가 있는 회사가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밥솥을 만드는 회사도 주가가 별론데 밥솥을 만드는 ODM 회사 주가 이것도 약간 주가가 좋을 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주가를 보실 때 약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니다. 항상 주가는 실적이 없다면 자, 잠깐 볼게요. 실적이 좋다면 실적을 분석하면 돼요. 왜 좋아졌고, 어디서 나빠졌고, 어디서 좋아지고, 실적이 어느 섹터든 기복이 있잖아요. 아까 봤었던 신텍처럼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또는 업황 내 종목의 위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밥솥 ODM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얘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그것도 그냥 간신히 흑자만 납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마트도 1년에 10억 원 벌걸요? 정말. 한 달에 1억 벌겠죠. 마트가 좀 제법 커요. 근데 연간 10억 버는 회사가 이 실적으로 갈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종목을 주가가 어떻게 가야 될까? 자 밥솥에다가 2차 전지를 한번 끼워볼까? 끼워지나요?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가의 상상력을 아무리 펼쳐도 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껴 맞춰보려 귀에 한번 걸어보려고 해도 귀가 없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쁘게 액세서리를 채우려고 해도 폼이 패가 안 나요. 이렇게 좀 종목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밥솥에 무슨 성장성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그죠? 밥솥이 우리가 뭐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이 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밥솥 뭐 200만 원짜리 밥솥 보셨어요? 앞으로 뭐 플렉서블 밥솥 나오겠습니까? 뭐 LED 밥솥, 뭐 평면 밥솥이 나오겠어요. 밥솥은 그냥 밥솥이에요, 그죠? 아이디어 상품 몇 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된다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성장성이 상당히 안 되는 종목은 여러분도 피해야 될 주식입니다. 흑자 나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또 밥솥도 저도 한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요.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명목은 유지하겠지만 뭐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성 갔으면 한우 드세요. 햄버거 드시면 한우 불고기 먹지 마시고요, 그죠? 지금 장세와는 앞으로 장세와도 마찬가지지만 종목 자체가 틀렸다. 뭐 분석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강한 섹터, 시장에서 강할 수 있는 섹터를 좀 노려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카카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59,000원에 네.
비중 20%요. 네, 카카오 매수가가 59,000원에 비중 20%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종가가 48,850원입니다. 엔터주들이 좀 꿈틀꿈틀하긴 했는데 카카오도 이렇게 수혜가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카카오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카카오가 제일 저는 문제라고 봐요. 어. 네,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속이 상하시겠지만 이 종목은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분명히 이챗 GPT 시대 말 그대로 고 데이터 이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선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카카오도 강력한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일단은 네이버가 이쪽에 좀 최적화돼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 끝까지 한번 나는 끝을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전략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뭐 EUV 공정도 있지만 계속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데이터 메모리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계속적으로 디램 가격도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겨서 모바일 게임이 나왔습니까? 모바일 게임 때문에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옛날에 애니팡 때문에 스마트폰 사신 분도 꽤 있으시긴 합니다만 네. 스마트폰이 이제 활성화되니까 이제 애니팡 같은 거 재미없잖아요. 이제 뭐 RPG 게임하고 여기서 막 난리 나잖아요. 여기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디바이스가 생기면 이 소프트웨어들이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붙을 겁니다. 이제 그죠? 지금 스마트폰처럼. 그래서 아직 시장이 개화된 정도도 아니에요. 분명 성장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카카오는 기업의 정체성이 없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코로나 때 네이버가 다 갖고 있어요. 쇼핑, 뭐 AI, 뭐 빅데이터, 네이버가 분사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이버는 그냥 네이버만 있죠. 네. 근데 카카오는 다 찢어놨습니다. 카카오 있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또 뭐 준비하고 있어요? IPO? 아까 앵커님이 오늘 엔터가 좋았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드렸지만 카카오 엔터는 아직 안에 있어요. 네. 카카오 엔터도 아마 찢을 겁니다. 계속 다 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적북적대던 집에 3대가 모여 살던 집에 다 나가면 누구만 남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서 여생을 즐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카카오의 성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나갔잖아요. 자식들은 나가서 뭐예요? 돈 벌어서 부모 줘요? 지 자식 키워야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은 그러한 측면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시청자분들 전화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 일단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네이버로 혹시 교체할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일단은 네. 질구는 매수가까지 오면 그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그게 오면 대한민국 개미들이 다 부자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90% 이상이 매수가에 파는 거예요. 네.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다 열의 9분은 다 매수가 주면 그 매수가가 올 확률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죠. 카카오가 뭐 리튬 개발하면 모를까요? 네,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비중 20%니까 뭐 크지 않으시고요. 59,000원도 크진 않으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카카오는 특히나 저 위에 살려주세요 하는 저 물량 저 위에 정말 16만 원. 이거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있죠. 16층에 사람 있어요. 이렇게 흔드는 거. 네. 아직 뭐 5만 원대시면 정말 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참 감사한 가격입니다. 한참 감사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손절 안 하시고 버티시면 나중에 또 이 가격이 또 높아 보이는 나중에 또 4만 원 가고 3만 원 가고 이래 버리면 그때 팔 걸. 이렇게 좀 후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업황을 보고 좀 들어가셨다면 과감하게 네이버로 교체를 진행을 하시고 또는 나는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물렸다. 나 카카오 이쪽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챗 GPT 시대에 관심도 없는데 그냥 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그냥 걸렸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하시기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계속해서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게 오히려 좀 독이 된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당장 좀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까지도 주셨으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이 WSI이고요. 매수가가 2,170원, 비중은 15%인데 요 며칠 너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오늘 종가가 1,922원 이렇게 종가 형성했거든요. 지금 2,000원대도 이탈을 한 모습인데 요즘 제약바이오가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목이 좀 명확하게 뭔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바이오 종목들은 파이프라인. 지금 막 돈을 버는 사람은 제약주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약국에 가서 있는 약들 파는 제약사들은 캐시카우가 있지만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의 꿈만 가지고 가는 뭔가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와 되나 보다. 안 되면 막 떨어지나 보다. 이런 종목들은 항상 또 뭐예요? 증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증자 리스크. 그래서 WSI는 일단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작년에 사서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좀 알려지지 않은 바이오라고 보기에도 약간 좀 민망할 정도의 약간 좀 종목이 아닌가. 성장주로 좀 쳐주기도 좀 민망할 정도라는 거지요, 그죠? WSI 일단 시장 소외주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죽어나가면 앞으로 정말 하루에 1,000만 원 거래될까 말까한 정말 시장 소외주가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들어오세요. 저희 집으로 방송국으로요? 아니요. 우리 집으로 가자가 아니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세요. 깨져도 2차전지 한번 깨져보시고 반도체 순환매도 타보시고 조선주도 사시고 바이오면 바이오답게 뭐 셀트리온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코로나 말고요, 그죠? 코로나 관련주 말고 바이오 좋은 뭐 최근에 뭐 강한 종목 뭐 올라가서 뭐 좋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뭐 펜트론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인으로 들어오세요. 혼자 이렇게 구석지행해서 매매를 하다가 끝나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펜트론 했다가 손절하고 2차 전지 갔다가 수익도 나고 반도체 했다가 손실도 나고 이래 보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손실이든 수익이든 남는 게 있어요. 수익은 수익대로 돈이 남겠죠. 손실은 손실대로 경험치가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목 이러다가 그냥 한 2년 이렇게 누워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력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돈도 그대로면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시총 최소 1,000억 이상은 하세요. 주식 잘 모르시면 시총 1,000억 이상 종목 하시고 시장에 인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우리 종목 상담하신 분 뜨끔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WSI 뭐 하는 회사입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버텨보시고요. 모르는데요 하시면 당장 매도하십시오. 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날카로운 분석들 나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자세하게 소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죠.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주셔도 되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이팜이요. 와이팜 매수가 어떻게 네. 되시죠? 4,378원. 4,378원이면 지금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비중은 어떻게 네네. 되세요?
10%예요. 비중 10%. 연일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슬슬 매도를 할 때인지 아니면 더 들고 가 봐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이 와이팜이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대처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시청자분 올라가는 이유는 아시나요? 지금 재료가? 5G 핸드폰 그 삼성전자하고 협약되어서 네. 삼성전자 출시 놔두고 그런다고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맞추셨습니다. 네, 삼성전자와가 아니고요. 네, 브로드컴. 브로드컴하고 맞아요. 이제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좀 얘기가 있어요. 썰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 모듈과 관련해서 네, 네. 삼성전자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북미로 간다. 그러니까 이 북미 시장 진출에서 지금 주가가 핫한 쪽이 전력 기기 쪽이죠. 변압기. 오늘 말씀드린 LX 관련 LX 일렉트릭이나 재룡 전기 이쪽이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하면서 실적이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야, 우리도 정말 5G 시대를 만들 거야. 우리도 정말 어디 가든 와이파이가 터지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또 테마가 일종 형성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와이팜이 이제 그런 기대감, 미국 대표적으로 IRA 법안도 있고 또 최근에 바이오주들 또 어떤 바이든의 얘기도 있지만 와이파이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와이팜이 좀 대장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결론을 말씀 좀 드리면 이렇게 가는 주식의 해피엔딩은 없어요. 네. 미국에 진출하지 제가 봤을 땐 90% 이상은 거의 그냥 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국에도 뭐예요? 얘가 정말 뛰어난 회사면 지금 실적이 이 정도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와이팜의 실적 보시면 시가총액이 1,900억, 지금 올라서 시가총액 1,900억이고요. 영업이익 한 1년에 한 10억 정도, 연간 단위 한 40억 정도 이렇게 내는 회사입니다. 미국에도요. 우리나라 SK, LG 이런 통신 3사처럼 미국에도 AT&T 정말 나노라는 통신 장비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 와이팜이 거기 가갖고 RF 모듈을 판다고요? 미국에서 왜 굳이 얘 걸 쓸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세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셉니다. 마치 차트만 보면 얘도 양극재 파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세는 참 좋네요. 시세는 좋대. 기업의 모멘텀은 기억에 지우세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실적도 필요 없습니다. 미국 모멘텀 제가 말씀드리는 북미 간다고요? 못 갑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 좀 드릴 때 제가 왜 지우라고 말씀드리냐면 편견이 이제 기업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술적 분석만 하세요. 자, 차트가 지금 보시면 11선 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바로 이런 차트예요. 제 강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선 11선 타고 21선까지 눌리지도 않아요. 그냥 쭉 갑니다. 정말 양극재 기업 같아요. 마치 차트만 보면 금양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양봉. 정말 좋게 올라가니까 일단은 즐기세요. 즐기시되 일단 기준에서 시가 기준 마이너스 7% 이상 떨어진다. 그날 바로 던지셔야 됩니다. 진짜 뭐 아시겠죠? 네, 이미 수익이 나셨으니까 이게 20% 갔다가 7%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으로부터도 13%를 더 버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네. 당장 내일 7%가 떨어져도 아마 수익일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7% 기억하세요. 시가 네. 기준에서 7% 밀릴 때까지 끝까지 가보세요. 기업 내용 지우십시오. 그냥 7%만 기억하시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슈가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렇게 지수를 강하게 견인할 수 있는 힘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죠. 지금의 이런 추세는 즐기되 시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7%를 기록한다. 그럴 때에는 비중 축소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유튜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공전투님이 남겨주셨고요. 진바이오텍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300원, 비중은 10%
상태인데 전일 굉장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강하게 튀어 올라줬다가 오늘은 다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종가 오늘 4,360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이 다시금 한번 이렇게 큰 시세를 보여줄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기업은 아시다시피 테마가 이제 이죠. 사료, 네. 동물 사료나 아니면 구제역 네. 이렇게 뭐 이쪽으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식량난이나 아니면 뭐 전쟁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사회적 이슈에 올라가는 테마주이긴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좋습니다. 뭐 엘니뇨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식량난 뭐 이런 것도 좋고 또 뭐 또 올지 모르는 또 뭐 가을에 또 조류독감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분명히 실적 갔다 가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죠? 실적주는 아니에요. 업황에 따라 가지도 않습니다. 자, 뭔가 터져야 가요. 뭔가 터져야 이 사회적 이슈가 터져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있나요? 신만이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종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매매 가이던스를 세우고 기업의 분위기와 업황 분위기를 따라서 순환매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사놓고 비나이다. 뭐가 터지기를. 되라. 이 종목은 매수하는 순간 종목 기업을 산 게 아니라 복권 한 장 사신 겁니다. 이런 종목은. 자, 그러면 자, 좋다 이거야. 복권 맞으면 당첨금이라도 커야죠. 복권 샀는데 복권은 뭐예요? 당첨 확률이 5대 5면 그게 복권이에요? 아니죠. 저는 그거 있으면 저는 맨날 살 겁니다. 그죠? 자, 당첨 확률도 높지 않은데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자, 이 종목이요. 주가가 올라갈 때 한번 볼게요. 자, 작년 6월부터 지금 1년간 주가를 보겠습니다. 자, 1년에 단 4일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자, 차트를 그려드릴까요? 자, 4일 보세요. 4일. 자, 6월 달부터 8월에 한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죠? 어제 한번 올라갔습니다. 자, 1년에 4번 올라갑니다. 내년 6월까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안 올라갔죠? 한 올해 겨울에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슉 제자리. 이걸 못 팔면 또 1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이거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갬블. 또 갬블도 배당이 높지 않은 미치는 장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이런 종목은 아예 뭐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선택 자체가 잘못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매수의 이유가 없어야 되는 종목, 저는 원천 무효의 종목이다. 빠른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을 만나보고 왔는데 뭐 여길 만한 테마는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도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유튜브 상담도 만나볼 텐데 우리 김형준 님께서 남겨주신 상담입니다. KG 스틸 주셨고요. 매수가가 8,8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는데 KG 스틸이 오늘 종가가 8,380원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곧 있으면 이 매수가까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철강주 뭐 업황 개선세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KG 스틸은 어떻게 매수가의 기회를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꼭 실적만 갖다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이슈가 한번 크게 터지면 그 뒤로 종목에 색안경을 끼게 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기업도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 어떤 선거 관련주야. 예를 들어서 안내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해도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 선거에 또 대선에 나오지 않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편견이 있어요. 이 종목은 너는 이런 거잖아. KG스틸, 야 실적 좋아졌냐? 너 혈광은 못 팔았니? 매출 얼마 나왔니? 안 궁금해요. 너는 뭐잖아.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을 낍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를 저는 현상, 주식시장 하면 특징이라고 봅니다. 자, 작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KG그룹주들이 쌍용차, 인수전, 쌍방울하고 아무튼 뭐 저는 둘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속옷 만드는 회사가 왜 쌍용차를 또 KG 이 PG 회사가 모바일 결제 회사가 뭐 쌍용차를 왜 인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할인도 닭고기 회사도 뭐 H&M 인수한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뭐 기업이 인수하면 제가 뭐 알갈불가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9,000원에서 주가가 3만 원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쌍용차가 도대체 뭐라고 그때 당시에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이렇게 한번 강하게 뻗고 나온 종목들 KG 그룹주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그죠? 종목이 한번 확 쳤다가 확 꺾여버리면 이제 업황에서 멀어져 버려요. 종목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그래서 저는 KG 스틸을 만약에 철강주로 한다라고 한다면 철강주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이 좋아서 올라갑니까? 포스코가? 아니잖아요. 그죠? 철강 본연의 업황이 올라가려면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종목이 올라가야 돼요. KG 스틸도 거기에 따라서 철강 업황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올라가니까 철강주 보니까 KG 스틸이 낙폭과대 주네. 고점에서 80% 떨어졌으니까 낙폭과대 주네. 올라간 게 이상한 거잖아요. 쌍용차 갔다가. 그죠? 그래서 저는 철강 업황도 별로고 종목에 대한 이 쌍용차 인수 때 나온 트라우마도 그렇고 이 종목은 저는 철강주를 봤다면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접근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해안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는 매수해도 될까요?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이 정말로 괜찮을지 전문가님의 그 조언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리고 참여하시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매수해도 될까요? 코너입니다. 바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 종목을 매수를 정말로 해봐도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HMM입니다. 방금 이야기랑 또 어떻게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거래일 연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HMM 요즘에 또 이슈도 있었잖아요. 동원그룹 이슈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자, 일단은 HMM은 좀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부고 소식 같이 안 좋은 소식.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집니다. 제가 검은 옷도 입고 왔는데 네, 내년도 적자로 전환될 겁니다. 네. 얘네가 지금 컨테이너선이 94%, 그러니까 벌크선보다는 컨테이너선이 매출 비중이 큰데요. 자, 보시면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반도체 고정 D램 가격이에요. 이 운임지수가 연초 5,100에서 지금 1,92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운임지수가 5,000에서 1,900 너무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배를 띄울수록 적자가 나는, 짜장면을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말 그대로 역마진에 걸려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HMM을 지금 인수 얘기가 M&A 이슈가 부각이 되든 말든 간에 이런 얘기들이 뭐가 돼요? 만약에 이제 M&A 얘기가 나오면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말 그대로 역마진에 한번 걸리면 벌 때는 무지하게 벌어요. 자, 보시면 벌 때는 작년에 물류 대란 배가 떠 있었잖아요. 컨테이너선이만 사람이 없어갖고 그죠? 코로나 때 인력이 없어갖고 그때 공급망 쇼티지 병목 현상 나타났을 때 9천억 1조 벌던 회사가 7조를 벌고 10조를 법니다. 자, HMM 3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영업이. 어디 갔어요, 이거? 자, 이런 거 기존에 뭘로 보셨어요? 자, 시젠. 어떻게 됐어요, 시젠? 6천억 코로나 때 벌다가 올해 138억 적자 났습니다. 이제 키트 안 쓰잖아요. 자, 시젠 주가 어떻게 됐죠? 적자 나면서부터 주가가 적자 날 때 빠졌나요? 아니요. 주가는 미리 빠지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적자로 전환될지. 10만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코로나가 또 터지지 않는 이상, 그죠? HMM이요. 적자 전환 4만 원에서 이제 2만 원. 반토막 났습니다. 아니요. 반토막 밖에 안 났습니다. 반토막 밖에 안 났어요. 이것도 5분의 토막 나면 4만 원에서 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좋다. 해운 쪽, 운임 쪽, 뭐 조선주 좋으니까 해운 쪽. 아예 결이 틀린 거예요. 조선은 건조 쪽이고요. 이쪽은 운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달통 만드는 회사랑 배달 라이더의 수입가는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확실하게 조선주 좋다. 그래서 해운주 간다. 절대 완전한 트릭입니다. 완전한 잘못된 접근이에요. 완벽한 X니까요. HMM 접근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X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HMM이었는데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을 만나볼 텐데 다음 종목은 태성입니다. 이 PCB 관련주인데 사실 이 7월 중순만 해도 PCB 이 수주 관련한 소식 나오면서 빵 한번 올라주고 그다음에 또 빵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그다음 조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해도 될까요? 태성 일단 이 PCB, 그러니까 ARM과 관련한 엔비디아 관련주가 있고 이제 이쪽은 이제 ARM 관련주인데요. 네. 미국도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RM 관련주로 좀 속해 있는데 저는 일단은 한번 부벼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부벼보자.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양봉이요. 여기 기록했었던 양봉이 만약에 이게 한 15%짜리 또는 윗꼬리가 길다라고 하면 한번 일회성이구나. 그러니까 해프닝이구나. 그냥 하루 끝이구나, 하루짜리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상한가였습니다. 상한가는 틀려요. 28%와 상한가는 틀립니다. 단 1호가 차이로 투자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상한가 호가를 말고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세력입니다. 상한가 만들 때까지 100억이 들었어요. 상한가를 마는데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한가를 한번 완착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음봉이요. 시장이 만들어낸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아주 만약에 트레이더다. 기업 모르겠어요. 기업 잘 모르고 PCB 단에서 뭐 훌륭한 기업들 얼마나 많은데 뭐 굳이 태성까지 업황을 분석합니까? 근데 트레이더라면 지나치지 마세요.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은 매수 가능이다라고 시그널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농심입니다. 전문가님, 라면값 정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리 농심, 이 종목은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저 라면 잘 먹는데. 농심은 뭐 그냥 갖고 가야죠. 이거는 매수가 5가 아니죠. 이거 세모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세모 이렇게. 세모.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되 매수자분들이 뭐 굳이 농심을 매수까지 워렌 버핏이 말하는 뭐 경제적 해자 기업이면 맞습니다. 뭐 불굴의 시장 1위고요. 맞는 종목이긴 하지만 뭐 라면값 뭐 그런 것보다는 뭐 라면값도 괜찮잖아요. 한번 올릴 때 200원 올리고 내릴 때 뭐 50원 내리니까 한번 또 올라간 게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농심은 노멀하게 소소하게 그냥 좋다. 대신에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농심을 하시면 안 되죠. 예. 농심은 주식에서는 순한 맛입니다. 네, 주식에 매운맛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굳이 뭐 라면 드시지 마시고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밥 먹읍시다. 좋은 식사 제가 차려드릴 테니까 좋은 주식 많이 우리 또 방송 수익률 대회도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세모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2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또 한 번 질주를 보였죠. 코스닥 지수 견인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 카카오 장기적으로 성장성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HMM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학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채워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임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